안녕하십니까. 군산 Q&A 공부방 권쌤입니다. 학생들을 좀 있으면 중간고사인데요. 중간고사를 맞이해서 시험 계획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처음 공부 시험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요, 목표를 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점수하고 이전 점수, 그 다음에 내가 가능한 점수, 근데 이 가능한 점수를 돌파해서 하는 목표 점수, 이렇게 목표를 정한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능한 점수를 넘어서 목표 점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요거를 확정하는 방법인데요. 자, 분량으로 정하는 방법은 정하는 방법은 실행할 때 시간이나 교재, 장소까지 확정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생활 패턴이 완성된 학생 경우에는 분량으로 정해도 되지만, 그 완성되지 않은 학생이 있을 때는 제일 처음에 공부해야 될 교재의 분량, 쪽수,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습하면서 이걸 해나갈 수 있는 시간, 이거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 분량과 시간을 비율제로 나누어서 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명확하게 첫 부분에 밝히지만 성공을 하기 위해서 10번에서 10회에서 20회 이상의 반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 목표는 현실적으로 사소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정해야 되는데요. 목표가 너무 작거나 자세하면 실행할 때 힘들고, 그 다음에 너무 크면 불가능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적절한 목표를 정하니까, 그러니까 A의 점수인 경우에 이만큼, 그래서 요만큼 하는 단계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죠.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 후에 불가능한데도 그걸 다 성취하면 쉬는 시간을 준다던가 하는 보상을 적절하게 주어야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가능하다는 믿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초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보다 어떤 계획을 짠 다음에 항상 초과 달성을 해야 성공이 일상화돼서 이 성공이 계속되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거를 초과 달성했다는 성취감이 맛보일 수 있을 만큼 성공이지, 계획표로 두 쪽 정해놓고 성공했다 하면 스스로 성취감을 맛보지 못합니다. 자, 작은 단계가 모여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다만 우선 큰 것부터 정해야 되죠. 큰 것. 자, 그런 경우에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주가 남았다면 2주 동안에 5번을 본다. 2주 동안에 5회, 처음부터 시험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가상의 시험 범위를 정하고 5회독을 합니다. 자, 5회독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얘기하죠.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 평가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 평가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푼다. 그 다음에 선생님 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 프린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 이렇게 보면 5회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풀을 중심으로 10회독을 해야 되죠. 10회. 처음부터 끝까지를 10번 정도 봤다는 느낌. 그래서 여기서 발생된 요점 정리와 A에서 1단계에서 발생된 요점 정리와 2단계에는 오답이 합쳐져야겠죠. 그러면 3단계 했을 때 이거는 2주 쓰고 이것도 2주 쓰면 1주 동안 암기를 하면서 심화 문제를 계속 풀어주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실전 연습을 하면서 암기랑 실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암기랑 실전 연습을 하면서 5회 이상을 본다고 시작하면 20회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5주의 계획인데 이게 연간 목표와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시합 일정이나 취약 과목 해결 방법, 방학 동안에 많이 해결을 하죠. 이제 이번 달의 목표는 무엇인가? 2주, 그러니까 주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성립을 하는 거죠. 자, 이번 달에는 문제집이나 노트, 참고서, 이번 달에는 무슨 책을 끝내자. 그러면 책 중심으로 정하면 되겠고, 이거는 취약 과목은 방학 동안에 문제점 해결을 중심으로 도와야 되겠고, 특정 과목 해결이요. 이렇게 이번 주의 목표는 이게 정리가 다 되었는가, 암기가 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서 계획을 짜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짜다 보면요, 자신의 희망과 목표가 정해져야 되고요. 부모의 희망과 목표, 수긍을 고려해가지고 함께 작성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 목표가 너무 여러 개면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목표라도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이걸 확인하고 체크를 할 수 있는 단순한 목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볼펜 한 자루 쓰기, 아니면 하루에 나는 연습장 30장 쓰기, 30장 쓰기. 나는 하루에 나는 총 예를 들어서 문제수로 뭐 300, 200문제를 풀기, 이렇게 어떤 과목과 상관없이 이렇게 본인의 분량을, 본인의 페이스, 본인의 그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실패해서도 조금 그래도 관대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성적이 떨어졌을 때 그걸 디뎌서 새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힘, 복원력. 복원력이 강할수록 빨리빨리 적응하고 해나가죠. 다만, 다시 계획을 짜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계획이 있으면, 이 계획이 아니라, 이 계획을 실행한 실행표, 학습 누적 기록부가 있으면, 그거를 보고, 계획과 누적 기록부를 비교한 다음에 새로운 계획표를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학습 누적 기록부입니다. 자기가 공부한 거를 다 써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를 두면 30분 단위로 칸이 있으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자기 공부한 걸 다 써야죠. 그래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누적 기록부를 안 쓰고 캘린더를 쓰거나 그러는데 이 누적 기록부가 일상화돼서 이게 익숙해서 요게 분석을 통해서 본인의 생활 템포를 완성시킨 사람은 캘린더를 써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캘린더보다는 이렇게 누적 기록부, 주당 누적 기록부가 더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캘린더는 자기 생활이 완성되고 어느 정도 공부하는 방법이 익숙한 학생들한테는 좋은데 이렇게 캘린더에다 쓰게 되면 분석 자체를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유 시간이나 문제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캘린더는. 따라서 분석 기록부를 위해서는 이 누적 기록부를 바랍니다. 자, 자신의 능력을 확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분석 기록부, 학습 누적 기록부, 학습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만들어 놓고 30분 단위로 뭐 공부했는지의 학습을 누적해서 기록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 시간에 나는 수학을 몇 문제 풀 수 있고 영어를 얼마나 나가고 국어 문제를 몇 문제나 풀 수 있고 그래서 책을 나가는데 A라는 책이 있는데 이걸 공부하는데 며칠이나 걸릴지 어느 시간에 풀지가 확정된 학생들은 능력이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주 학생 기록부, 이게 학습 누적 기록부인데요. 한 장의 종이에 일주일 시간당 칸을 만들고 작성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학습량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기록된 것을 보고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공부의 스케줄 상태로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주마다 하루마다의 국영수의 시간, 국영수 탐의 시간을 알 수가 있고 그걸 다 통계를 내면 주마다, 월마다의 국영수의 총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수학을 풀거나 국어를 해나가나. 그럼 이 물리적 시간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획이 다 어그러지니까 이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자, 생활환경이나 집안환경, 학교 숙제나 학원의 숙제, 주변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이끌어가지 못하죠. 그러면 학원에 끌려가거나 숙제 끌려가거나 집안환경에 끌려가거나 생활환경에 끌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을 통제할 수 있는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심리 상태, 생활 상태, 시간 상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측정을 해 부어야 됩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 다음에 과목별 현재 점수가 명확해야 되고요. 목표 점수와 과목별 공부할 문제집, 참고서, 프린트, 노트, 그 다음에 기출 문제집, 그 다음에 변형 문제집, 그 다음에 심화 고난도 문제집, 이게 기본적이겠죠. 고난도 문제집까지 하면, 자, 책, 공부별 문제집, 한 권, 두 권, 참고서를 자습서라고 친다면, 3, 4, 5, 상위권 경우에는 6, 7, 이게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책이 추가함에 따라서 과목당 한 3권의 책, 수학의 경우에는 3권의 책이 더 추가되니까 10권. 그러면 10회죠. 이것만 그냥 정상적으로 했어도. 이게 10회입니다. 딱 한 번 맞는데. 그러니까 2번 이상 반복해야 되니까 20회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회를 하라. 20회를 반복해라. 자, 그래서 공부가 몇 점인 향상을 할 것인지 올지 예상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과목의 수업 시간에, 과외, 동영상에,
이거를 했을 때의 효과, 이거를 할 때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시험 계획을 짜면서 장기간의 시험 계획에 따른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실행이 돼야죠. 믿음뿐만 아니라. 실행이 되면 믿음으로 성공이 반복돼야 습관이 된다고 그랬죠. 성공했더라면 믿어요. 그래서 작은 성공이 반복되면 강해집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목표를 정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지 않으니까 성취감을 못 정합니다. 자, 자신의 의식이 목표만큼이나 공부하고 그만큼 이룹니다. 이 의식이 목표가 동기가 됩니다. 자,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의식. 그러니까 특정한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 말고 꾸준하게 성공을 누적시키세요. 그날의 목표를 성공해서 계속 됐어 성공했어 이렇게. 자, 그러면서 성공하면서 목표를 조금씩 키워야죠. 그래야만이 성취감이 더 느껴지죠. 발전된다는 걸 느끼니까. 자, 누군가의 능력을 빌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마저 능력입니다. 기왕이면 그래서 어쨌든 과외도 하기도 하고 동영상도 보기도 하고 상담을 받기도 하죠. 기왕이면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황을 설정해야 되고요. 공부를 진행하다 보면 이게 해보지 않으면 능력도 모르고 한계도 모릅니다. 보통 본인의 한계치까지 공부한 학생은 거의 10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있는데 그게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실행하지 못하니까. 한계를 안다는 것은 공부를 해본 겁니다. 한계를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이렇게 한계 있는데 한계를 돌파했을 때 진짜 엄청난 어마어마한 희열을 느끼고 이게 뭐예요? 수준이 달라진다고 그러죠. 공부가.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레벨이 달라진다고 하죠.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도전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진짜 모습 찾으셔야 됩니다. 자기 진짜 모습. 찾기 쉽지 않습니다. 매번 도전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계획을 짜시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짜야 되냐? 역순으로 설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열흘 이라면, 이렇게 두 과목을 시험 본다고 치면요. 요거는, 이 시험 보는 건 전 나가는 거고, 요거 시험은 그 전전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두 과목을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과목을. 자, 그러면 A, 이게 B죠. 이거는 A죠. 그러면 요거는 A 공부해야 되고, B 공부해야 되고, 여기는 A, B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이 전날에는 뭐 해야 돼요? 아, 여기는 A 공부합니다. 그 전에는 B 공부합니다. 그 전에는요, 이 A를 만들합니다. 여기도 B도 하고, 여기도 그렇고요, A 하고, B도 하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짜나갑니다. 거꾸로. 필요한 거에 따라 역순으로. 중요한 것, 어려운 것, 시간이 필요한 것.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로부터 예상 날짜 근처까지 짜고 점차 상세한 계획으로 그럼 이렇게 대략적으로 짠 다음에 요번 주 계획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는 계획, 마무리 계획, 시험 전주 계획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만들어간 겁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20회를 실시하느냐. 자, 5회를 하면 5회를 하게 하면 한 3등급, 10회를 하면 2등급, 20회를 하면 1등급이 되겠죠. 근데 이 10회나 20회를 할 때 2배의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더 빨라집니다. 갈수록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해서 공부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한 과목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되니까 암기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한 시간 단계에 따라 나누고 구간별로 목표를 정해야죠. 그러니까 2주의 목표 이렇게 마무리 정보 공부 여기서 올 때 이렇게 마무리 공부 단계, 시험 직전 단계, 마무리 단계, 문제풀이 단계, 내용 이해 단계, 그 내용 탐색과 정리 단계, 뭐 이렇게 탐색하고 이해하고 문제 풀고 암기 정리하고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해줘야죠. 그다음에 시험 직전에 실전하면서 정리하고. 자, 수업 시간의 활용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수업에 있는 내용은 다 노트 정리한다. 수업에 있는 자습서까지 푼다. 수업 지금 나가 있는 곳의 평가 문제는 그냥 풀어버린다.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요점 정리까지 한다. 뭐 이렇게 노트 정리나 필기, 요약 흐름 전체를 다양하게 써보고 그날 수업한 과목을 복습할 때 순식간에 이거 복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 수업 시간에 다 정리하고 복습은 훑어보는 것으로. 그러니까 복습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다 정리하고 책의 무게나 학습 준비의 효율성 때문에 바로바로 가지고 다니는 책의 무게 때문에 학교에서 바로바로 정리하고 이 요점 정리된 것만 갖고 와서 추가로 여기다가 문제 풀고 추가로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수업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 시간에 학습 스타일에 따라서 한 달이든 1년이든 뭐 학생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고등학생, 선행하는 학생과 일반 학생도 다르고 등급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의 시간표를 만들고 누적 학습 기록부를 쓴 다음에 시행해 본 다음에 이 차이를 가지고 시험 끝나고 다음 기말 시험, 중간에 끝나고 기말 시험을 계획 짜는 것이 이게 바로 공부 중간고사의 마무리입니다. 이 계획을 짤 때 분명히 틀린 거를 분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끝나면 이 문제 분석을 해요. 문제 분석을 한 다음에 다음 기말 계획까지 짜줘야 돼요. 그래야 중간고사가 마무리된 겁니다. 자, 목표나 간절함에 따라 사용하는 시간이 다르죠. 잠을 줄인다는 거죠, 애들이.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패턴을 단정시키고 단순화시켜야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단순화시켜서 공부를 지속해서 오랫동안 안정되게 했을 때 성장이라는 것이 오죠. 어쨌든 공부만 하겠습니까? 자, 분명히 해야 될 양이 있죠. 해야 될 양이 있어. 기본적인 양이. 이거 내가 가용할 시간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분배를 해야죠. 이게 4분의 1씩이면 이것도 4분의 1씩으로 하다 보면 요 시간에 이걸 해내야 되죠. 근데 이 시간에 이걸 못 해내는 경우에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속도나 집중력. 그러니까 속도를 더 올려야죠. 아니면 이게 못 해낸다는 것은 좀 과욕이라는 거죠. 어쨌거나 분배하고 나누고 모자라는 시간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찾아내야 되죠. 꼭 필요하다면. 자, 어쨌든 이과 과목, 수학, 과학, 문과 과목, 국어, 사탐 이걸 번갈아 가면서 좌뇌 우뇌를 번갈아 가면서 공부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집중도 유지에는 좋을 수도 있죠. 자, 그렇지만 번갈아 간다고 할 때는 사람마다 아이들마다 능력은 다르겠지만 상위권일수록 시험 시간을 지키는 게 낫고 하위권일수록 짧게 해서 돌리는 게 낫습니다. 반복해서 국어했다, 영어했다, 수학했다 이렇게. 그래서 한 세트 국어 수하고 또 한 세트 국영수하고 이렇게 한 세트. 그래야 빠르게 진행합니다. 정신없이. 자, 상위권일수록 시험 시간을 집력하고 하위권일수록 이게 20분씩 돌아가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자, 결국 어쨌든 그날 학습의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요. 꼭 해야 할 것과 하면 좋은 것, 추가로 해야 될 것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여유 시간도 있어야 되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유 시간은 뭐라고요? 어떤 거를 빨리 했을 때 추가로 이거는 하게 되는데 그걸 다 완성했을 때 비어서 둔 시간이에요. 예상치 못한 환경이 발생했을 때 이 시간에 그걸 하고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영어 단어를 외운다던가 하는 일정하게 뭔가 여유 시간에는 A를 하되 못한 경우에는 스스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권하는 거는요. 자, 암기의 골든 타임을 확실히 확정시켜 두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본인이 살면서 하루 공부를 하면서 가장 공부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암기 골든 타임인데 이 암기 골든 타임 때 외워야 할 거를 확정시켜 놔야 됩니다. 정리해 놓고. 그래서 하루에 가장 편안한 이 시간에 집중하고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오릅니다. 이해를 했어도.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시간 사용을 하면 됩니다. 또 그날 공부 전체를 스크랩하는 시간.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죠? 그러면서 날짜를 연결시키는 연속성을 갖습니다.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스크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나 출발해서 전체 스크랩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스크랩하는 건 목차 암기하는 시간. 언제요? 수업 시작 직전에 목차를 항상 암기하세요. 그 주변에 암기, 그 책자에 암기, 소목차까지 암기하시다 보면 전체가 한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소목차에 항목을 만들어서 암기해두면 이게 시험의 답안지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징을 기억하는 버릇을 가져야 됩니다. 자, 각 목표와 전체의 목표의 달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만 잡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전체 평균을 올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 과목을 정해도 전체 상황이 모두 불가능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목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 목표도 정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계획을 짜면서 주의하실 점은 강약의 리듬을 타셔야 됩니다. 계속 강하게만 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거 하고 좀 여유 있게 하고 어려운 게 하고 좀 여유 있게 하고 계속해서 열심히는 불가능하니까요. 부담스럽지 않게 교차로 배치합니다. 하루도.
밀린 경우도 예상해야 되는데 이걸 안 짜면 새로 다 짜야 되죠. 그러니까 일정한 구결, 뭐 3일마다 아니면 일주일마다 학생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밀린 계획을 수행할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걸 주말에 몰빵으로 하게 되면 주말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적절한 포상을 하도록 하고요. 또 마지노선을 정해야 됩니다. 꼭 여기까지는 하자. 최소일규칙. 전체 계획에서 꼭 요거는 하자. 이걸 해야 다음 계획에 이게 불안전하더라도 여기까지는 해야 다음 계획을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정해야 됩니다. 자, 포상도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명확하게 노는 것도 계획이니까 계획 짜고 놉니다. 며칠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 가서 누구랑 어떻게. 어쨌든 시간의 여유가 많다고 느껴지면 전체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반복하는 세트 계획.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국영수를 하루에 세트로 국영수. 국어, 영어, 국어, 수학, 탐구 이렇게 짜더라도 국어, 수학, 탐구를 영어를 매일 하고 세트로 해서 이걸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를 돌리게. 그래서 기본 세트는 하루에 하게 반복하는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자, 계획을 짜는데요. 각 계획의 리스크, 그 위험 순위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큰 목차, 작은 목차처럼 연결해서 이게 리스트네요. 리스트. 우선순위 리스트. 그죠? 그래서 과목마다도 1번 이거는 꼭 해야 되고 2번 하고 3번 하고 최대한 이게 지나갈수록 자세하게 하는 거겠죠. 공부 외적인 요인을 삭제하거나 막을 방법도 리스트로 한번 만들어 보셔. 체크해서 이걸 없앨 수 있나 보시고 없앴으면 좋겠고요. 계획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동시키는데 그날 변동하는 거는 계획대로 변동시킬 수는 없죠. 그날 안에 확인하고 순서를 바꾸는 건 자율적으로 바꿔도 되겠죠. 그냥 변동시키되 7시부터 난 8시가 나는 수학 타임이야. 8시부터 9시까지는 나는 국어 타임이야. 이렇게 정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맨날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되지 않게 그 과목을 저절로 시행할 수 있는 9시부터 10시까지는 난 골드 암기 타임이야. 골드 타임이야. 뭐 이렇게 정하든지 10시부터 11시까지는 난 동영상 타임이야. 이렇게 정하든지 이렇게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학원 계획표처럼 스스로 본인의 일정 계획표, 생활 계획표를 생각할 수 있어야 좋습니다. 과정상의 성취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할 수 없으니까. 문제집 1평가와 모의고사, 문제집 풀이를 합니다. 근데 이건 꼭 시간당 문제풀이. 자, 50분을 풀었는데, 15개를, 30문제를 풀었는데 4개 틀렸다. 그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50분에 30/4. 이렇게 30/4. 이렇게. 아니면 50분에 50분 동안 30개 풀었는데 4개 틀렸다. 이렇게. 쓰든지. 날짜를 적어두어야 되고, 암기법 공식에 따라, 21일 반복, 일주일 반복, 이런 게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반복하시면 됩니다. 반복 횟수. 횟수는 점검하면 이렇게 발을 정자로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노트 정리하고 필기, 공부했을 때, 필기의 양을 기준으로, 근데 공부 양은 필기의 양, 노트, 연습장을 몇 장 썼나,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의 양이나, 새로 안 것을 요약한 정도, 자, 아는 거 말고요. 새로 안 거, 새로 공부한 거, 새로 깨달은 거, 시험 보는데 필요한 거. 이렇게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문제집을 많이 읽거나 문제를 풀었다고 학습이 전체 성장된 건 아닙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점수가 올라간 걸 확인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기를 권합니다. 시험 공부와 시험 공부, 점수를 위한 공부, 실전 공부, 시험, 그 다음에 공부. 나누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공부의 실력을 늘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시험 공부를 하신다면 시험 문제의 개수만큼 푸셔야 됩니다. 자, 볼펜의 양으로 체크를 하는 게 객관적입니다. 본인이 쓴 양. 자, 쓰는 게 최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적는 자만 생존한다.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생존한다. 자, 앉아있는 시간의 양도 확인해봐야겠죠. 학습 그 습관이 확 특정되지 않고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 문제의 수, 명문제를 푸는지를 숫자로 누적해서 쓰는 학생도 있고요. 정리의 수, 그리고 정리를 많이 하는데 정리만 하고 공부 안 되는 학생이 있는데 정리 반복해서 보기 위한 정리만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반복해서 보는데 필요한 거, 반복해서 보기 위해서 정리하는 것이지 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보고 머릿속에서 암기하기 위해서. 자, 암기로 확인, 기억은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반복해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모의 테스트는 실제 시간의 90%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 그래야 100% 모의 테스트, 실제 시험 볼 때 뇌 속도랑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환경이. 자, 시험 문제 푸는 시간과 자세에서 공부하는 시간에 사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문제 풀고 시험 공부를 하는 것과 공부하는 건 다릅니다. 공부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시험 문제를 풀 정도의 방법이나 생각을 구축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주간 계획에서요, 수업과 계획, 수업이 있는 날 복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간표를 짜고 요 복습 계획도 이렇게 요 날에서 이날 그래서 사탐을 했으면 쭈루룩 한 요날 공사를 한다든가 사탐은 이날 그래서 하루 정도는 둬야죠. 자, 어쨌든 과제 양을 예측하고 과제 양도 예측해야 됩니다. 수행평가 때문에 일을 다 못했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스스로 학습 시간 확보 못합니다. 조절 가능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의 양, 과제를 하는 난이도, 과제를 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작고 누적해서 기록해놔야 됩니다. 자기 시행착오를. 자, 총정리 풀이는 복습이나 마무리가 아니라 예습에도 좋습니다. 자, 총정리 풀이를 하고 어쨌든 문제 유형과 형태 경험하고 구체적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책을 사게 되면 이렇게 훑어볼 필요가 있죠. 이런 문제 유형에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얼마큼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거를 이 책을 보고서 얼마큼 시간이 걸리겠다 하고 확정 지을 수 있어야 계획이라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된 학생은 할 수 없이 누적 기록부만 몇 달이건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학습 누적 기록부. 자, 실제 월간 계획의 예시에서요. 어쨌든 주간 계획을 짜고 기본 생활 계획에서 주간 계획은 상황에 대한 월간 계획이 있겠죠. 이렇게 그냥 주마다 이걸 하자. 그러면 이 주간 계획을 다시 짜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구간별로 상세하게. 구간을 확정하는 것은 반복 횟수에 따라서 5회까지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회까지는 이렇게, 그다음에 난 15회까지는 이렇게, 20회까지는 이렇게. 뭐 바꿔도 됩니다. 이걸 4회, 이걸 9회, 뭐 이걸 3회, 이걸 12회, 뭐 이렇게 바꿔도 되니까 구간의 목표를 정합니다. 실제 학교에서의 시험 범위도 잘 예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지나면, 계약하고 2주 정도 지나면 선생님들도 확정되고 시험 진도의 속도도 알게 되니까 그게 확정될 수 있겠죠. 확정되면 그 부분은 바로바로 공부를 자기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훑어보면서 반복해서 이 부분을 계속 돌립니다. 자, 학교 수업을 효과적으로 받아야 되고 공부량을 확정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능력에 따라서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노트, 프린트, 수행평가, 기출문제, 심화문제 뭐 이렇게 우선순위와 가치를 평가해서 나는 다음번에 4등급을 맞아야 될 테니까 여기까지만 끝내자. 자, 교과서만 하면 5등급, 참고서 문제까지 하면 4등급, 노트 프린트까지 하면 3등급, 그 다음에 기출문제까지 다 풀고 정리하고 하면 2등급, 그 다음에 심화문제 찾아서 풀면 1등급 이렇게 되겠죠. 자, 계획을 짜면서 과외나 학원, 수업 진도를 예측하는 것처럼 학원 수업도 진도 예측하고 효과도 예측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 상황에 따라서 과외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시간에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계획 짜야겠죠. 다음에 학습 누적 기록부를 짜서 짜투리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신이 소모하고 낭비하는 시간까지 다 확보를 해봐야 되고, 뭐 장소의 이동 시간, 행위 시간.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학교 끝나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데까지 1시간 걸립니다. 이때 20분만 뭔가 정리를 하고 뭔가 40분을 해도 될 텐데, 아니면 도착하자마자 무슨 프로그램을 보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뭔가를 해도 될 텐데. 자, 와서 집에 도착해갖고 간식 먹고 얘기하고 잡담하다 보면 1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2시간이 날아가는데, 이 2시간이면 야자 시간, 뭐 그쵸, 한 과목이 이게 3년이 누적되면 한 과목은 무조건 1등급 나오죠. 자, 학교에 도착해서 수업 시작할 때까지도 그렇습니다. 짜투리 시간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뭔가를 여기서부터 난 여기까지 공부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1시간, 실제 공부하는 시간을 스톱워치로 끊어버리면 본인은 2시간을 확보해서 공부해봤지만 실제로 공부하는 건 40분밖에 안 되죠.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실제 짜투리 시간입니다. 자, 주중과 주말, 그리고 학교와 방학 관리를 또 따로 해야 되고, 주말만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의 경우에, 보통 학생들, 고등학생들 경우에 학교가 끝나고 야자 시간에는 이 주중 하루가 이 토요일 하루고 일요일 하루입니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3등분입니다. 학교 시간 4등분, 학교 수업 시간에 공부, 그 다음에 야자 시간에 공부, 토요일 공부, 일요일 공부. 실제적으로 확보 가능한 거는 이렇게 4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4개를 따로따로
요거 목표, 이거 목표, 토요일 목표, 일요일 목표를 따로 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수학등 선행학습이 선행 80점까지는 빠르게 올리는데, 그 위에 거 선행을 했더라도 80점에서 100번 사이는 그 학기에, 그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80점까지는 빠르게 획득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선행한 과목도 효과적으로 복습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심화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짜고 공부를 해나가면서요, 준비물도 필통도 제대로 갖췄나, 연습장 있나, 노트가 있나, 참고서, 문제집이 있나, 미리 다 준비해야 되고, 참고서를 보면 이 목차 앞에다가 며칠날, 일단은 며칠날 언제, 몇 시쯤에 한다, 어디서, 뭐라고요? 날짜, 시간, 장소, 이런 것 정도는 목차 앞에다 써놓고 하시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구입한 날짜를 적고 전체 계획을 목차에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집을 사시면요, 문제집을 완결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 이렇게 차라리 문제집을 다 버리시고 뒤 해설에다 정리하세요. 틀린 걸 이렇게 붙이면 다. 그래서 해설만 다 모아놓으세요. 해설을 정독하고, 이 해설에다가 문제만 조금만 쓰면, 문제만 조금만 기록하면, 그러면 이 문제는 다 버리고, 문제가 훨씬 두껍죠? 해설만 보면 나중에 해설을 쭉 정독하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복하는 횟수, 특성 파악하셔야 되고, 과목별 학습해서 주요 과목, 부수 과목, 흐름을 전반적으로 생각하는데 부수 과목 무시하면 점점 무시하다가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주요 과목을 급격하게 올리느라고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험과 기간에는 부수 과목도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학원이나 과외처럼 공부하는 시간도 기본적인 일정표가 있어야겠죠. 노트 정리할 때 일정한 시간에 최대한 노트 종류를 다양한 방법으로 자세하게 일정적으로 쓰지 말고 자기 생각도 써요. 질문거리도 써요. 선생님이 말한 선생님의 칠판에 써있는 거 외에도 쓸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써요. 자기 생각도 쓰고 질문도 쓰고 따로 이거를 요약 정리도 해보고 시간이 남으면 계속 써요. 최소한의 노트 정리, 일반적으로 스스로 공부 시간에 정리 시간을 이 노트 정리하는 시간, 수업 시간에 하면 되게 좋은데, 메모와 확인, 수업이나 굉장히 의문사항이나 개선사항이나 할 것들은 다 바로바로 써요. 여기 노트 정리할 때 쓰면 되는데,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거 쓰고, 그리고 노트 정리에 가장 필요한 건 이제 색깔의 특성을 정하는 거죠. 검은색은 내용, 파란색은 빨간색은 시험 나올 거만, 파란색을 파고들고 질문할 것만, 검정색은 검은 중요한 거, 검정색은 중요한 거, 빨간색은 시험 나올 거, 파란색은 질문할 거, 파고들 거, 생각해볼 거, 의문점, 이렇게 색깔을 정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숙제와 복습은 같지만 다릅니다. 숙제는 과제일 뿐이고, 복습도 숙제와 같은 느낌도 다지만 나만의 방식의 점검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시험 기간에 마지막 날 하라고요? 채점 계획하셔야 됩니다. 정리 계획하셔야 합니다. 후기 작성 계획하셔야 됩니다. 그거 다 끝나고 뭐 해야 된다고요? 새로운 계획 짜셔야 시험 마무리 진 겁니다. 자, 실패 이유 적어둬야 됩니다. 왜? 이 계획, 제가 그랬죠. 계획 짜고 학습 누적 기록부 실행 쓰면 이 두 개를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계산할지를 써놓으셔야 진짜 요거부터 공부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렇게 했다면 첫 번째는 안 되는데, 두 번째 이걸 또 계획을 짜고 실행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달라진 실패 이유를 쓰면 요 실패 이유와 이 실패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게 달라졌을 때 발전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새로운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실패 성공 요인을 포함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고, 분석 능력의 필요성, 그러니까 학습 누적 기록부를 계속 매일매일 피드백하고 스크랩하고 오늘 이거 고치자 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 학습의 계획이 개념 위에 문제풀이, 오답 정리, 교과서 암기, 개념 정리, 어떤 것든 순서 자기가 맞는 순서에 따라서 단계를 정하셔야 되고, 다양한 공부 계획 짜는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 양식들 인터넷 찾아보면 많은데 나랑 맞는 방식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불편하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의 양식을 만들어지면
공부하는 방법이 완성됐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시험 계획. 자, 그럼 결국은 뭐예요? 시험 계획. 시험 계획. 계획이라는 걸 짜되, 계획. 이게 뭐라고요? 학습 누적 기록부. 이게 누적 기록부. 자기가 공부한 걸 누적한 분석 기록부하고, 누적해서 쓰는 거. 공부한 거 쓴 거하고, 계획표하고, 이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분석해서 새로운 계획을 짜고, 또, 이게 누적해서 이걸 했는가를 누적한 다음에 분석해서 여기 이 계획 분석한 반성이 여기에 달라졌을 때 진정한 계획을 짜는 것이고 진정한 발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시험 계획, 중간고사 계획을 짜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어떤 특정 학생이 계획표에 대해서 분석 평가하는 그런 녹화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적어도 지금부터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4주나 5주 남았는데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